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바꾸느라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저항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지난 정부에서 장특공 그 공제를 바꾼 것,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1년에 4%씩 10년에 40%, 거주도 1년에 4%씩 10년에 최대 40% 이렇게 해서 80% 합계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와 보유를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법을 바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 생각으로는 아주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주 요건은 한마디로 폐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뭐 1, 2년 만에 전매하는 것, 파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뭐 관계는 뭐 크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10년 보유를 했는데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를 40%만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름 자체가 장기 보유해서 양도세를 특별히 공제해 준다 이것이죠. 보유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가지고 거주를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전에 10년 보유를 하면은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 10년이란 건 뭐 왜 이런 걸 해줄까요? 그것의 주된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자산 가격이 10년 지나면 대략 100%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10년이 아니라 최근에는 2, 3년 사이에 더블 또는 5, 6년 사이에 이게 200% 이렇게 오른 아파트도 있죠. 서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인플레가 돼가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명목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다른 물가들도 다 그에 준해서 오른다면 실질적으로는 오른 게 아니죠. 물가가 10년에 2배가 됐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도 10년 만에 2배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10억 주고 산 게 20억이 되어서 너 10억 원 차익을 벌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기는 거죠. 달리 말하면 딴 물가도 올랐으니 그것을 비교하면 하나도 오른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양도해서 얻은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를 이제 부동산 이제 대책을 세우고 집값을 잡느라고 보유를 하고 거주하는 걸 두 개를 나누어서 보유반, 거주반 이렇게 각 40%씩 10년 보유 거주했을 때 해준다. 이거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실제로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재산 인플레가 그동안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거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인플레가 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세금, 양도소득세에 공제를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사실상의 재산권의 박탈이죠. 그런 박탈을 나라에서 용인을 하고 법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뭐 하도 부동산 폭등을 잡느라고 이런 해괴한 제도를 자꾸 만들었는데 그 폭등의 원인이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장기간 추구하다 보니 폭등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어마무시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2018년 19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보유를 해야 온전히 공제를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잡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딴 데 있는데 너 저 아파트 보유만 하지 실제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너 물가가 올라도 너가 아파트가 이렇게 딴 물가에 준해서 그래 올라도 양도세 공제를 반만 해주겠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일이다 이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이런 거죠. 자꾸 법을 만들어서 자꾸 악법을 악법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정권 말기에 뭐 20여 차례 대책을 세워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이렇게 되니 공급 대책을 좀 내어놓고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때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돼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난달에 민주당에서 무슨 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보유에 대해서는 뭐 할증을 하고 거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율을 할증을 하고 보유에 대해서는 내린다. 이것도 참 제도의 특성을 너무나 모르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려고 내가 제시하는 안과 법률 또 법률안이 또 시행하는 법률이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악법을 자꾸 만들어서 남을 조져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수술을 잘못했으면 수술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다른 유능한 의사한테 어디 전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내가 수술하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그것을 뭐 자산 가치 이런 부동산 이런 상승률만큼 해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일반 소비자 물가 이런 것만큼 해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자산 가치 어떤 인플레 비율만큼은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뒤에 어떤 2주택, 3주택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냥 인플레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랐지만은 오른 게 아니다 이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지고 마치 양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은 뭐 나라에서 베푸는 어떤 은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익빈 부익분 문제는 그러한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보유하고 거주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반반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수도권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 아파트 이런 것들을 해주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세금으로 조져가지고 가격을 조절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 정책인 줄을 모르고 이 정치를 하고 무슨 행정을 한다면 죄악이죠, 죄악. 무식한 게 용서받을 때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전문가의 무식은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지난 정권에서 이제 뭡니까 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5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부조리한 정책이었습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다 팔고 한 채 남았을 때부터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바로 핀 것 같습니다.